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혈액은 단 1분 만에 무려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순환합니다. 10만 킬로미터요. 이게 얼마나 긴 거리인지 아십니까?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도는 거리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메디칼 센터 심장내과에서 23년째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최현우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23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 혈관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52세 이정민 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이정민 씨는 평소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았고 운동도 일주일에 2~3번은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정민 씨의 관상동맥, 그러니까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무려 85%나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정민 씨는 막히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의학 용어로 우리는 이걸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혈관이 70%가 막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90%가 막혀서야 비로소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차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해에 6만 명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164명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중에서 3분의 2는 첫 증상이 나타난 후 단 1시간 이내에 사망한다는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혈관을 매일 공격하는 것들은 뭘까요? 아침에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여기 들어있는 설탕 2스푼이 여러분의 혈관, 벽에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점심시간에 급하게 먹는 짜장면 한 그릇, 여기 들어있는 나트륨이 혈관을 꽉 조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게 혈관 내벽을 갉아먹습니다. 저녁에 마시는 소주 한두 잔, 이게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갑자기 수축시키면서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담배 한 개비의 니코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게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혈관은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50대가 되면 혈관 노화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30대부터 시작된 혈관의 늙음이 50대에 접어들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거죠.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이 오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혈관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쉬워지는데 이 뱃살이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공통적으로 자녀 교육, 노부모 봉양, 은퇴 준비 같은 스트레스가 몰려오죠. 이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시키고 이 호르몬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제가 23년간 응급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이 시간대에 심장마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말 동안 느슨해졌던 혈관이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수축하면서 터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47세 김태수 씨가 월요일 아침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응급 처치를 해서 목숨은 건졌지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찹니다. 두 번째,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깹니다. 세 번째,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차갑습니다. 네 번째,
목 뒤가 뻣뻣하고 두통이 자주 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당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셨을 때 상황이 정말 위중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철수 씨를 보면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 갑자기 뇌출혈이 왔을까? 자세히 식습관을 조사해 봤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겉으로는 건강하게 사신 것 같았지만 식단은 전혀 건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침마다 흰쌀밥에 된장찌개,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짜고 기름진 음식, 저녁은 집에서 밥 한 공기에 반찬 여러 가지. 언뜻 보면 한국인의 평범한 식단 같죠? 그런데 이 평범한 식단이 문제였습니다.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된장찌개는 나트륨 폭탄이고요. 회사 근처 식당 음식은 MSG와 기름이 가득합니다. 이런 식사가 30년 넘게 반복되면서 박철수 씨의 혈관은 서서히 병들어갔던 겁니다. 혈관 벽에는 플라크라는 기름때 같은 게 쌓이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혈압은 올라가고 결국 터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씨는 퇴원 후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식습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먹던 음식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경험이 그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과 생채소, 점심에는 연어 샐러드, 저녁에는 채소와 두부 위주로 드셨어요. 술은 완전히 끊으셨고요. 그리고 1년 후 제가 박철수 씨의 혈관 나이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 나이는 69세였지만 혈관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나온 겁니다. 무려 15년이나 젊어진 거예요. 박철수 씨는 지금 매일 아침 한강을 걷고 주말에는 등산도 하십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뇌출혈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주범은 무엇일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당, 그러니까 설탕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엄청난 양의 당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흰쌀밥 한 공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점심에 드시는 짜장면 한 그릇, 여기에도 엄청난 당이 들어있죠. 오후에 마시는 카페라떼 한 잔, 여기 들어있는 설탕과 우유의 유당까지 합치면 각설탕 10개 분량이 넘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우리는 하루에 각설탕 80개 분량의 당을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물려처럼요. 이 끈적한 혈액이 혈관 벽을 스치면서 미세한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AGES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AGES는 어드밴스드 글래케이션 엔드 프로덕츠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혈관을 녹슨 철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혈당 롤러코스터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혈관에는 마치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2번째 주범은 침묵의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붓는 걸 생각하시죠? 하지만 혈관의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이 혈관 벽에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관이 붓고 압력이 높아지죠. 이게 고혈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g을 먹습니다.
2배나 더 먹는 거예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이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게 혈관 벽에 쌓이면 플라크라는 기름때를 만듭니다. 이 플라크가 점점 자라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도넛, 과자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2%만 증가해도 심장병 위험이 23%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식품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며 이런저런 걸 드시는데 실제로는 혈관에 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0% 천연 오렌지 주스, 건강할 것 같죠? 하지만 오렌지를 짜는 순간 섬유질은 다 빠져나가고 당분만 남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 함량은 콜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차라리 오렌지를 통째로 드세요. 저염 제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염이라고 해서 나트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일반 제품의 70% 정도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염도를 낮추면 맛이 없어지니까 설탕이나 MSG를 더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곡물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겉포장에는 통곡물이라고 크게 써 있지만 성분표를 보면 첫 번째가 밀가루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통곡물 빵은 첫 번째 성분이 반드시 통밀가루여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도 만능은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은 생으로 먹을 때는 좋지만 튀김에 쓰면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기름은 기름입니다. 하루 3스푼 이상 먹으면 살찝니다. 그렇다면 우리 혈관에는 자체 복구 시스템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산화질소라는 천연혈관 확장제를 만듭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문제는 50대부터 이 산화질소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특정 음식으로 이 복구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혈관이 젊어질까요?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아침 황금 30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대부분 후다닥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시죠? 이제부터는 딱 30분만 투자하세요.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발목 운동을 20번 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우리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밤새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을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해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아침 혈압을 5에서 10씩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지근한 레몬물 한 컵을 마십니다.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36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하니까 자극이 적거든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 혈액은 끈적끈적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이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레몬을 짜 넣으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혈관 벽에 쌓인 칼슘 침착물을 녹이는 석회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요.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귀리죽을 드세요. 현미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30%나 낮춰줍니다. 현미가 퍽퍽하다고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미를 전날 밤에 물에 불려놓으세요.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천일염 조금 넣으면 찰지고 고소합니다. 귀리도 좋습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스펀지처럼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반찬은 생채소와 단백질을 드세요. 아침에 먹는 생채소의 효소가 혈액 속 독소를 분해합니다. 삶은 달걀도 좋아요.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의 기름때를 녹입니다. 두부도 훌륭합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30번씩 씹는 겁니다. 우리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또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높아져서 간식을 덜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오후 3시의 마법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는 하루 중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때 혈관 보호막 간식을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 새알을 드세요. 호두에 갈색 속껍질을 까지 마세요. 거기에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 염증을 낮춰줍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이게 혈관 내피세포를 복구하는 원료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호두 3알씩 한 달 먹으면 혈관 탄성이 20% 개선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 20g을 드세요. 다크 초콜릿의 에피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산화질소 생산을 늘려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압이 즉시 5에서 10씩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스위스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다크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은 심장병 발생률이 3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녹차나 홍차 한 잔입니다. 녹차에는 이지시지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플라크가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홍차에는 테아플라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억제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블랙커피로 하루 2잔까지는 괜찮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저녁 8시의 약속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세요. 늦어도 7시 30분 전에는 마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혈관을 복구하거든요. 그런데 위장에 음식이 있으면 이 복구 작업이 중단됩니다. 소화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요. 저녁 메뉴의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접시의 절반은 색깔이 짙은 채소로 채웁니다. 가지,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같은 거요. 이런 채소들에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접시의 4분의 1은 단백질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가장 좋아요. 연어,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닭가슴살, 돼지 안심, 두부도 좋습니다.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입니다. 퀴노아, 현미, 통밀 파스타 같은 거요. 양으로 따지면 밥 공기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12시간 공복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오토파지라는 게 가동됩니다. 오토파지는 세포자가 청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상된 혈관 세포를 분해하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정 힘드시면 루이보스티나 캐모마일차 또는 오이나 샐러리를 조금 드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여 놓으세요. 아침에는 발목 운동, 미지근한 레몬물, 현미밥이나 귀리죽. 오후 3시에는 호두 3알, 다크 초콜릿, 녹차 한 잔. 저녁은 7시 전에 채소 절반, 단백질 4분의 1, 통곡물 4분의 1, 저녁 8시 이후에는 공복 유지.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려면 몇 가지 비결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족과 함께 시작하세요. 혼자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감시하면서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저희 환자분 중에 58세 최영희 씨가 있습니다. 최영희 씨는 처음에 혼자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딸을 설득해서 같이 시작하니까 3개월째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둘째, 작은 변화를 기록하세요. 달력이나 메모장에 매일 체크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레몬물 마셨다, 체크. 오후에 호두 먹었다, 체크. 저녁 8시 이후 공복 지켰다, 체크. 이렇게 체크 표시가 쌓이는 걸 보면 성취감이 느껴지고 계속할 동기가 생깁니다. 셋째,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일주일에서 2주일만 지나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하고 오후에 졸음이 덜 오고 화장실 가는 게 편안해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계속할 힘을 줍니다. 46세 정수진 씨는 2주 만에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다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다는 걸 알게 되셨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7일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80대 20 법칙을 권합니다. 일주일에 5일만 철저히 지키세요. 주말 이틀은 외식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드세요.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평생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54세 김동현 씨가 있습니다. 김동현 씨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동맥이 70%나 막혀 있었어요. 의사가 수술을 권했지만 김동현 씨는 수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게 오셨죠. 저는 김동현 씨에게 이 3가지 식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음식만 바꿔서 막힌 혈관이 뚫릴 리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어차피 해볼 게 없으니까 시작했습니다. 김동현 씨는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아침마다 발목 운동하고 레몬물 마시고 현미밥에 생채소 먹고 오후에는 호두와 다크 초콜릿 먹고 저녁은 7시 전에 끝내고 8시 이후에는 물만 마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동현 씨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몸이 너무 가벼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요?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70%였던 경동맥 협착이 40%로 줄어든 겁니다.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이었죠. 지금 김동현 씨는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61세 이미숙 씨입니다. 이미숙 씨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셨어요. 매일 약을 5알씩 드셨습니다. 혈압약 2알, 당뇨약 2알, 콜레스테롤 약 1알.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압과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숙 씨는 약이 점점 늘어나는 게 두려웠대요. 친구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숙 씨에게도 똑같이 이 3가지 식습관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미숙 씨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저녁을 늦게 드시기도 하고 간식을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지켰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왔습니다. 혈압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고 당뇨약도 하나 줄였습니다. 1년 후에는 약이 2알로 줄었어요. 체중도 8kg이 빠졌고요. 이미숙 씨는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못 지켰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학적으로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려면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딱 2달만 이를 악물고 시작하세요. 2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15년 젊게 만드는 3가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 황금 30분. 발목 운동, 레몬물, 현미밥과 생채소. 둘째, 오후 3시에 마법 호두 3알, 다크 초콜릿, 녹차. 셋째, 저녁 8시에 약속 7시 전 저녁 식사, 8시 이후 공복 유지.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23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박철수 씨도, 김동현 씨도, 이미숙 씨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결심하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병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젊어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후회하지 마세요.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병원을 찾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을 7시 전에 드시고 8시 이후에는 물만 마시세요. 내일 아침에는 침대에서 발목 운동을 20번 하고 미지근한 레몬물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혈관은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23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배우자에게도 보여주시고요. 직장에서 지쳐있는 동료에게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병든 혈관도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66일입니다. 딱 66일만 해보세요. 2달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벼울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찰 겁니다. 오후에 졸음이 덜 올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혈관이 조용히 회복되고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메디칼 센터 심장내과 최현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과 깨끗한 혈관을 위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